오늘은 영화 피아니스트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된 때가 2003년이니까 꽤 오래된 영화이고요. 감독은 로만 폴란스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프랑스 국적의 인물이지요. 피아니스트를 통해 아카데미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을 수상했고요.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 피아니스트 보아디스와프 슈필만의 실화를 각색해 영화화했지만 상당 부분 사실 그대로를 묘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연했던 에이드리언 브로디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 마치 그때 그 시절의 슈필만을 보는 듯 하다는 평을 받았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가 주제인데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주인공 슈필만은 방송국에서 연주를 하다가 폭격을 당했고 이후에 그가 겪어야 했던 몸서리치는 도피의 과정 3년이 이 영화의 줄거리인 셈이지요. 인간은 도대체 어느 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신념이란 것 자체가 어느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 피아니스트. 독일 나치의 만행을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전달하는 감독의 저력에 새삼 감탄하게 되는 그런 영화에 저는 오래전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고요.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서는 독일 기업인들의 허락 없이는 일도 할 수 없었던 유태인들에게 나치 독일의 행패는 극에 달합니다. 바르샤바를 점령한 독일군 사령부는 유태인임을 나타내는 별 모양의 휘장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게토, 즉 폴란드인의 유태인들에게 주거의 자유 대신 갖가지 제한을 가하는 특수구역으로 그들을 이주하게 합니다. 일단 게토에 간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일을 해야 했지요. 군수공장이나 가혹한 그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그들은 아프거나 병이 들면 가차없이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지요. 포로 수용소에 보내진다는 건 곧장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온갖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걸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슈필만의 집으로 찾아온 나치 친위대 경찰이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타고 있는 채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밀어서 죽이는 장면은 관객을 경악하게 하는데요. 슈필만의 가족들은 울지도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친위대 경찰이나 독일 군인에 의해 당시엔 적결 처형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되는 때였으니까요. 심지어는 수용소에 끌려가던 한 젊은 여인이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니라 악마이고 피해자들은 파리 목숨인 거지요.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게토로 끌려가고 나서도 슈필만과 그의 가족들은 늘상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일거리가 마땅히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늙고 병들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는 건 당시의 상식인데요. 그 와중에도 게토에서 알게 된 레시스탕스 마요렉에 의해 슈필만은 혼자 구해집니다. 멀리 떠나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슈필만. 마지막 이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처절한 눈빛으로만 그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비탄의 참모습은 정말이지 관객들을 전율하게 하는데요. 물론 그들은 그 이후에 모두 수용소에서 죽은 걸로 전해집니다. 슈필만은 그 후 마렉 렙진스키, 한때 사랑할 뻔했던 도로타 마요렉 등
수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는데요. 전쟁통에서 조력자들이 계속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들 역시 폴란드 국적이긴 해도 신변이 위태로울 때마다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슈필만은 혼자서 도피 생활을 해가며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삼중고에 맞닥뜨립니다. 레지스탕스들에 의해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나고 자신이 숨어있던 빈집이 독일군에게 공격받자 파괴된 병원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엔 물도 식량도 불도 난방도 심지어는 유리창마저 거의 박살이 나고 없습니다. 거기에 독일군은 불을 지르기 시작.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유태인들을 마치 이잡듯이 뒤지며 난동을 부립니다. 결국 슈필만은 게토의 폐건물로 이동해 구석구석을 뒤지며 살아가는데요. 마지막까지 그를 도와주던 조력자 도로타 부부도 감자며 빵이며 최선을 다해 식량을 가져다 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들 역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으니까요. 아쉬워하는 그들을 보며 감히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는 슈필만, 이미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모습으로 상대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도 어둡고 캄캄해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죽음의 공포보다 무서운 건 배고픔이었을까요? 슈필만은 마지막 남은 감자에 곰팡이가 피고 파랗게 자란 독성 물질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을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생사의 고비와 맞닥뜨립니다. 그래도 또 인간의 목숨이란 또 얼마나 질기디 질긴 걸까요? 슈필만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 또다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으로 그는 폐건물에 다락방에다 몸을 숨기며 살아가던 중 식료품 캔을 한 개 발견합니다. 오이 피클이던 식료품 캔. 그는 어떻게든 뚜껑을 열기 위해 온갖 도구를 찾아보며 노심초사하는데요. 때마침 폐건물을 순찰하던 독일군 장교와 눈이 마주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빌헬름 호젠펠트 대위. 그는 다 죽어가는 슈필만을 바라보며 경악하는데요. 원래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사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서 독일 육군에 징집된 인물인데요.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저지르는 잔혹한 악행을 보면서 경악하고 슬퍼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따뜻하고 지적인 그는 사실 나치나 히틀러에게 충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굶주림과 공포에 지쳐서 뼈와 가죽만 남은 슈필만을 보고 놀라지만 침착하게 묻습니다.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슈필만은 대답합니다. 전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리 와서 연주해보게. 그는 바로 앞에 있는 낡아 빠진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하지요. 슈필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피아노 앞으로 가지요. 그때 그는 그가 연주한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일생일대 연주를 시작하지요. 원래 전문 음악인은 악보 없이 연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며 천천히 3년 동안 접어두었던 연주를 계속하는 슈필만의 표정엔 이미 죽음의 공포 따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음악과 자신이 존재할 뿐이지요. 그 연주를 끝까지 지켜보던 로젠펠트 대위는 감동을 숨기지 못하는데요. 그 역시 음악을 알고 인류의 문화를 이해하는 인간인 것이지요. 적결처형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그는 그 후 슈필만을 다락방에
숨어 지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빵이며 캔이며 소세지 따위를 조달해 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자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더 많은 식료품을 자루에 넣어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겨울 코트까지 벗어주지요. 말을 잊지 못하는 슈필만이 고마움을 전하려 하자 내게 고마워하지 말고 신께 감사하라. 그분의 뜻이 당신을 살리는 거였다고 믿는다. 라며 로젠펠트는 그곳을 떠나는데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이 되고 나서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 피아니스트로 다시 활동하게 된 슈필만. 동료 음악가로부터 로젠펠트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가지만 얼마 전 그 애타게 슈필만의 소식을 묻던 그와 함께 간이 수용소는 이미 철거되고 없었지요. 로젠펠트라는 이름마저 몰랐던 슈필만은 그를 다시는 찾을 길이 없어지고 생명의 은인인 그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1945년 수용소에서 나치와 비밀 경찰들과 함께 갇혀 있었던 로젠펠트 대위는 그 후 25년형을 선고받고 고문을 당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1952년 결국 죽었지요. 슈필만은 나중에 가서야 이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해내지 못한 것을 평생 안타까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그 후 90살까지 살다가 죽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늦어서야 알게 된 로젠펠트 대위의 그 이름을 가르쳐주며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있는 세계의 의인에 추가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아들였고 로젠펠트 대위는 그곳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적나라한 실상과 당시의 독일군 인종차별주의를 객관적 시선으로 차분하게 묘사한 수작 피아니스트. 옛날에 한번 보긴 했지만 다시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인간의 강기와 악함이 섬지됐지만 이렇듯 진흙 속의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운 영혼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위안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사실 로젠펠트 대위는 슈필만뿐 아니라 여러 유태인을 살려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의인들이 죽음에 놓인 유태인들을 살려낸 일화는 꽤 많이 존재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